두 장의 사진으로부터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형근의 귀를 다친 아이, 럭키 클럽 앞 1993년과 윤정미의 핑크 프로젝트, 아그네스와 아그네스의 핑크색, 보라색, 파란색 물건들입니다. 각각 국립현대미술관과 CCP의 소장품인 두 작품은 이 전시에 접근할 몇 가지 흥미로운 통로를 제시합니다. 우선 두 작업은 한국현대사진이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국립현대미술관과 CCP 양 기관의 협력을 암시합니다. 흑백사진과 컬러사진이라는 대조되는 형식적 특징은 전시의 제목을 구성하는 두 단어, 기록과 경이, wonders and witness의 역설적 밸런스를 시각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서 있는 귀를 다친 거리의 소년과 자기 소유의 물건에 둘러싸여 실내에 자리한 소녀 인물은 확연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둘은 모두 현대 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보는 이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사진 속 공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편 이 둘의 결합에는 어떤 우연의 힘이 작동합니다. 윤정미의 작품이 CCP에 소장되어 있음은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전시의 일면을 작동시킵니다. 작가의 의도와 장면의 우연성이 공존하는 이 사진들은 눈앞의 대상을 옮겨내는 기록의 힘과 함께 우리에게 인식적,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경이의 순간들을 내포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애리조나 CCP가 공동 주최하며 애리조나 예술대학과의 협력으로 개최되는 본 프로젝트는 한국 사진의 성취를 보다 다양한 관객들과 폭넓게 공유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전시가 열리는 CCP는 북미의 대표적인 사진 연구기관, 아카이브이자 대학 내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연구자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할 전시를 위해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시 기획에 있어 몇 가지 방향을 도출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사진에 대한 주요 해외전은 대표 작가들 수십 명의 작업을 망라하는 형식이면서 한국 사진의 역사를 아주 전반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시는 작품의 주제와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의 다양한 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해석과 질문이 가능하고 보는 이의 삶의 문제에 연계될 수 있을 만한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 대한 주목은 대중매체가 이르는 관심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전시의 작품은 동시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로 촉발된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의 또 다른 참조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진 작업들은 한국의 일상적 삶의 요소를 포착하면서도 현대 사회가 공통적으로 담지한 질문들로 보는 이를 이끕니다. 이미지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재현하기를 넘어서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독해와 의미화 과정을 수반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1990년대 이후의 사진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무렵은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 등 한국인의 일상에 있어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사진가들 또한 199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흑백 사진 위주였던 한국 사진에도 서구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진가들에 의해 새로운 흐름이 유입되었으며 다양한 사진 전시들이 미술관에서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진은 1990년대에 이르러 사진가가 예술가로서 자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들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한국 사진가들의 그룹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근대화, 도시화, 서구화를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변화는 사회 구성원의 욕망과 불안, 희망 등의 정서적 여파를 동반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진은 일상과 사회의 역동적이면서도 위태로운 변화를 목격하며 기록할 수 있는 강력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는 사진 이미지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록과 경위, 한국현대사진전은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도시화와 가족의 문제,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 등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 낯선 도시를 걷다는 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사진적 탐구와 이 낯선 공간에서 거주하고 이동하는 존재들에 대한 작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진과 도시는 모두 근대의 산물입니다. 현장성과 일상에 침투하는 사진의 강력한 힘은 빠른 속도로 몸집을 키워가며 삶의 공간적 질서를 재편해가는 도시를 기록하고 해석합니다. 서울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여 1990년 1060만 3250명으로 1000만 인구를 초과하며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시대의 감각이 펼쳐지는 장소이면서 낯선 시공간의 감각을 유발합니다. 급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도시화는 이질적인 경험들을 양산하고 사람들에게 빠른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귀를 다친 아이, 럭키클럽 앞 1993년은 외국 문화 집결지이자 당시 위험한 구역으로 여겨지던 이태원에서 작가 오형근이 우연히 만난 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친 한쪽 귀에 붕대를 맨 채 밤늦은 거리를 지나가던 소년의 왜소한 몸, 뒤편에 보이는 1990년대식 자동차와 번호판, 벗겨진 전신주의 금속면은 빛과 흥미롭게 상호작용하면서 사진의 표면을 구성합니다. 간략한 요소들만을 남긴 채 여타의 것들을 빨아들이는 듯한 흑백 화면의 깊은 어둠이 중심에 자리한 소년의 얼굴과 몸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소년은 이 늦은 시간 왜 여기에 혼자 있는 것일까요? 럭키클럽 앞이라는 제목은 그가 뿜어내는 분위기와는 상반되어 더욱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방병상의 사진은 도시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건축물, 간판, 패션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와 익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 앉을 곳, 백화점, 영화관 앞 등 도시를 이동하며 도시군중이 연출하는 장면들을 포착합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는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의 방식을 유도합니다. 일상적인 제스처와 표정이지만 거기에는 익명의 군집으로서 서로에게 무심하기도 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기도 하는 도시군중의 존재성이 드러납니다. 백화점, 공항버스, 상표, 광고 간판 등의 시각적 환경은 사람들을 둘러싼 도시 일상의 세부 요소들을 통해 물리적, 물질적, 경제적 변화의 단서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일으킬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박진영은 이와 같은 도시, 급속히 추동된 도시의 물질주의와 경쟁,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년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거주하는 소년들의 삶을 통해 당시 사회의 욕망과 모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질주하지만 방향과 도착지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또는 누군가 질주의 태엽을 감아놓았는데 정작 태엽만 감아놓고 그 누군가는 도망을 친 것 같은 사회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도시소년, 3초간 멈춘 소년들에서 소년들은 정지된 사물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카메라를 응시한 채 서 있습니다. 도시소년, 변두리의 여름방학은 도시 외곽 지역의 또 다른 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90년 개장한 도심 속 놀이공원으로 대중의 화제가 된 롯데월드와 인공섬 매직 아일랜드는 소년들을 둘러싼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한 장면이 됩니다. 박진영의 사진에서 백화점과 호텔, 아파트의 도시 공간을 배경으로 그 압도적인 규모를 드러내는 롯데월드 앞의 인공호수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파노라마의 형식은 거대한 도시 환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 형식은
도시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파노라마 형식을 통해 인물 자체를 클로즈업하는 것보다 그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여름의 소년들과 겨울의 롯데월드. 작가는 배경과 대상을 달리하며 도시 사회와 인물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냅니다. 김태동의 데이브레이크는 도시의 다른 시간, 낮의 열기와 동력이 잦아든 밤의 도시에 접근합니다. 그는 동트기 전 새벽 시간의 도시로 침투합니다. 서울의 새벽을 배회한 2년간의 결과물인 그의 사진 속 인물들은 새벽 3시 무렵 작가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작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도시의 공간과의 관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특정 장소에서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낯선 인물에게 사진 촬영을 제안합니다. 촬영을 위해 작가는 그들과 대화하며 잠시나마 그들을 알아가고 밤 도시의 불빛과 최소한의 인공조명을 이용해 사진을 남깁니다. 이들은 모두 인적 없는 도시에 혼자 자리하며 나름의 상황에 의해 새벽의 도시를 이동합니다. 김태동의 작업에 나타나는 비어있는 거리, 도시의 적막, 인물의 홀로 있음은 낮의 활동성과 군중의 장면과는 대조되는 도시의 이면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카메라를 통해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막막한 곳인가를 시각적으로 체감합니다. 작가는 인물과 우연적으로 만나고 잠시 동안 대화하며 곧 각자의 갈 길로 이동하는 이 과정 또한 도시적이라고 느낍니다. 권도연의 작업은 도시화로 인해 초래된 또 다른 장면들의 기록입니다. 그는 도시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이 동물들은 한때 인간의 필요에 의해 키워졌다가 지금은 버려지거나 도시화에 의해 밀려난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들깨와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어 도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권도연의 작업은 섬세한 흑백의 화면으로 그들의 생명력과 야생성을 산의 암벽과 나무, 숲의 깊이감과 함께 표현해냅니다. 야간행과 반짝반짝 시리즈는 인간의 눈을 피해 밤이 되면 나타나는 야생동물과 그들의 출몰 장소, 도시의 자연과 전경들을 목격하게 합니다. 인간을 경계하는 이들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는 존재가 되어 마침내 그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작가는 수년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작업들은 그 조심스러운 시간이 쌓이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카메라가 아니었으면 쉽게 만날 수 없었을 동물들과 마주하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일구어온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그 속성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권도연의 사진은 오랫동안 사진의 속성이라 여겨진 그 믿음을 환기시킵니다. 그의 작업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들이 여기에 있었다. 2부 단지 가족의 문제는 아니는 개인과 가족, 집단, 공동체, 정체성의 주제에 접근하는 작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란 최소의 사회 구성 단위로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보유해왔습니다. 전시된 사진들을 통해 관계와 집단 속에서 기랑하는 개인의 형성과 삶의 양성에 주목하는 작가적 시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정미의 핑크 프로젝트와 블루 프로젝트는 젠더와 색상의 사회적 관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모든 물건은 실제 인물의 소유물입니다. 보는 이는 물건들의 색상의 쏠림을 흥미롭게 관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함에 놀라게 됩니다. 대량 생산된 상품이기도 한 이 물건들은 여자아이에게는 핑크를, 남자아이에게는 파랑을 부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은 개인의 성장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작가의 작업에서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CCP 소장품, 핑크 프로젝트, 아그네스와 아그네스의 핑크색, 보라색, 파랑색 물건들의 인물인 아그네스에게서도 목격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을
그 이후의 사진들과 함께 전시함으로써 비로소 아그네스의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2015년, 2020년에 촬영된 아그네스는 성장한 모습의 아그네스와 그의 방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성장과 취향의 형성은 한국과 미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은 핑크와 파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보라, 빨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선민의 작업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과 결혼은 일상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계가 구현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선민의 작업에서 우리는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남성과 여성 등 다양한 관계망들이 교차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집, 자윤인에는 결혼, 출산, 양육을 경험하는 작가 자신을 보여줍니다. 여자의 집 2 시리즈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더욱 복합적으로 제시되며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감지하게 합니다. 가족 사진, 음식, 가구 등 실제 여성들의 집안 풍경의 면면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성의 혼재를 시각화합니다. 사진 자체의 프레임 안에 또다시 공간의 프레임이 더해지는 형식적 특성은 세대를 타고 넘어서는 가족과 혈연 관계의 끝없는 연속성과 반복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작가는 여자의 집이라는 제목을 통해 가부장제와 대비되는 여성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그와 상반되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암시합니다. 한편 트윈스 시리즈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대표되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개인의 형성에 관계하는지 탐색합니다. 엄마가 꾸며놓은 아이의 방, 커플룩을 입은 모습, 아빠의 취미가 아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은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사진에 담아내면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인물 간의 독특한 심리적 관계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형근의 소녀들의 화장법 시리즈는 소녀라고 규정되는 한국 사회의 집단에 대한 사진적 연구입니다. 작가는 동일한 포맷, 무표정한 중립성, 정면성의 대표성 등 자료로서의 사진, 즉 다큐멘트로서의 사진이 가질 수 있는 시각적 형식을 사용하여 한국 사회의 인물 유형에 대한 사회학적, 심리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녀들의 화장법에는 많은 시각적 기호들이 담겨 있어 당시 한국의 10대 소녀들의 얼굴, 화장, 머리 모양, 염색한 컬러, 옷차림 등을 드러냅니다. 정밀한 사진 기술로 구현된 대형의 사진은 대상의 면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인물들은 어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아이도 아닌 애매한 사회적 존재로서 위치합니다. 그들의 화장법은 성인 여성의 화장과는 다른 고유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집단, 즉 당대 한국 사회의 10대들의 화장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으면서도 다른 불안감과 욕망이 혼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얼굴들이 여러 장의 초상으로 등장할 때 하나의 초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인 역학관계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정면을 향한 사진의 인물과 사진을 보는 이에 더해서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불안 초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니키리의 작업은 오형근의 사진과 연결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기합니다. 니키리는 정체성을 고정된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가는 한 집단에서 짧게는 몇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생활하면서 그들의 행동 방식, 옷차림, 표정, 제스처 등을 습득하며 정체성의 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작가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한 전형적 스냅사진의 형식으로 기록됩니다. 여고생 프로젝트, 여피 프로젝트, 투어리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특정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표방한 작가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스스로 자기 안에 다양한 성격들이 존재함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니키리의 작업은 정체성의 가변성과 모호함을 수행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유동성은 결국 어떤 정체성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져가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작업은 여러 방향의 질문으로 보는 이를 이끕니다. 김옥선의 해피투게더 시리즈는 국제결혼 커플에 대한 사진을 통해 당시 한국 사회에 있어 예외적 소수였던 인물들을 제시합니다. 실내 공간에 자리한 커플 중 한 사람만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결합이 드러내는 생활 환경을 보여주면서 화면에 자리한 이 인물들은 엇갈리는 시선으로 사회적인 답답함과 심리적 간극을 예감하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투해야 했던 이와 같은 결합은 한편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옥선의 또 다른 작업, 베를린 초상은 베를린에 거주하는 전직 한인 간호사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들은 1959년부터 1976년까지 한국 정부에 의해 독일로 파견되거나 이주한 간호사들 중 베를린에 정착했던 여성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조건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제도들에 저항하며 삶을 일군 이들에게 작가는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인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실내를 배경으로 카메라를 응시한 채 화면 중앙에 자리합니다. 보는 이는 인물의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부터 서로 다른 문화가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 자리한 여성들의 눈빛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각자의 감각을 전달합니다. 한편 함께 전시되는 리버사이드 포트레이트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이들의 조상입니다. 다른 작업의 경우 사진의 공간이 인물의 생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장면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리버사이드 포트레이트는 보다 추상적이고 암시적인 배경의 인물을 자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변이 이들과 완전히 무관한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법으로 규정된 국적보다 더욱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한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원초적 관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인물에게 더욱 근접한 카메라는 보는 이의 시선을 인물의 얼굴과 몸 자체로 이끕니다. 김옥선의 작업은 박진영의 또 다른 사진, 도시소년, 추석 귀성 차량과 외국인 노동자 메르시와 그의 딸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모이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 명절인 추석, 파노라마의 수평선을 따라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메르시가 자전거에 태운 그의 딸과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늘어선 자동차와 화면 안쪽을 향한 자전거는 수직으로 교차하며 방향을 달리합니다. 흔들리는 풀숲 사이로 딸을 자전거에 올린 채 메르시는 두 발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고향을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부) 더 나은 날들은 우리 일상의 틈새를 보여줍니다. 김미연의 포장마차 시리즈는 경직된 일가의 장면을 벗어나 보다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과 만남의 분위기를 포착합니다. 작가는 포장마차라는 일상의 반복을 비켜간 공간에서 생활의 압박과 불안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는 순간들에 집중했습니다. 사진의 거친 입자로 드러나는 밤의 실내, 순간 터지는 사람들의 웃음, 포장마차의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은 보는 이를 사진 속 공간으로 이끕니다. 그곳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은 채 밤의 흥취와 함께 흘러가는 공간이며 작가의 표현에 따르자면 비교적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장소였습니다. 한편 정주하의 사진 작업은 바닷가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한국의 서쪽 해안, 바다가 선사하는 놀이와 휴식의 기쁨과 함께 그 뒤로 원자력 발전소 건축물이 보입니다. 이 구도의 묘한 긴장감은 미래를 향한 인류의 많은 선택들이 제기하는
끝없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일상과 불안, 즐거움과 긴장이 뒤섞인 장면들은 현대의 삶이 내포한 복잡성을 암시합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부정이거나 긍정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연구이자 사유에 가까울 것입니다. 3부의 제목, 더 나은 날들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역설적입니다. 김순구의 베터 데이즈는 한강 수영장, 뚝섬, 낚시터 등 휴일을 즐기는 군중의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작가의 촬영 방식은 간판, 구조물, 배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복 스타일과 행동 양식까지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을 재현합니다. 밀집된 대도시의 인구와 짧은 휴식이라는 생활의 조건은 멀지 않은 곳에서 여가를 향유하는 휴일의 효율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현대의 풍속은 그의 작품의 세부들, 흥미로운 장면들로 구성됩니다. 작가는 이와 같은 장면들에서 한국 특유의 공동체 지향적 개인주의를 읽는다고도 말합니다.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삶의 끈질긴 긍정성이 자리합니다. 놀랍고도 신비하다고 부를 만한 그 힘은 3차원의 공간을 촬영했음에도 평면적 느낌이 공존하는 화면의 효과와 경쾌하고 환상적인 색조에서 암시되는 듯합니다. 분명히 현실이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장면들은 한국의 현대적 장면의 하나일 것입니다. 기록가 경이 한국 현대 사진의 작품들은 사진이 갖는 기록의 능력을 전제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보는 이에게 생각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거리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회의 면면을 보여주지만 명시적 주장이나 결론에 직접적으로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작품들은 눈앞의 대상과 장면에 대한 시점의 제시이자 표현이나 해석, 비평의 성격을 취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표현과 해석의 과정은 보다 복합적으로 변모합니다. 기계적 속성에 의거한 사진은 눈앞의 것을 모조리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우연성이 공존하는 순간의 기록은 보는 이의 상상과 해석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기록의 힘과 순간의 경의를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전시는 도시와 이동성, 개인과 집단이라는 커다란 키워드를 한국 사진에 교차시키며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탐색하고 질문하는 사진들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한국의 현대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흥미로운 단서들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넘어서 보다 보편적인 현대적 삶의 조건과 닿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들이 한국 현대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 사진의 모든 중요한 작가와 작업이 포함되는 건 역시 불가능했음도 밝혀두고 싶습니다. 한국 사진에 대한 논의는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기호와 상징들로 가득 찬 이 사진들 앞에서 제 설명은 간략한 방향타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진들이 함께 전시될 때 작품들이 만들어내는 서로 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맥락들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사진과 현실은 문제적으로 관계 맺고 있기에 다양한 서술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로 이어질 때, 혹은 우리의 시선에 여러 개의 장면이 동시에 들어올 때, 보는 이는 각자의 맥락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동떨어져 존재하던 어린 아그네스가 이번 전시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하듯이 말입니다. 사진에 실린 인물들의 응시는 관람객의 시선과 마주치며 서로 교차합니다. 큐레이터로서 저의 희망은 거기에 자리할 것입니다.